영조하면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그 아들 사도세자의 갈등이고, 몇 년 전에 했던 영화 사도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또 많은 관객을 동원을 하면서 영조와 이 사도세자의 갈등을 아주 그 정말 고증에도 비교적 충실해서 만들어졌는데요.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고증하고 조금 안 맞은 부분은 앞에서 보셨죠. 영조 초상화 되게 좀 마르셨잖아요. 근데 영조 역할을 맡았던 송강호 씨는 말랐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요? 반대로 사도세자는 자료에 보면 좀 뚱뚱하셨어요. 비만. 오히려 체형으로 본다면 송강호 씨가 사도세자 해야 되고, 사도세자 역할을 맡았던 유아인 씨가 약간 체형으로 보면 영조 체형인데, 뭐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면 오히려 또 영화를 보는 또 재미도 있다라는 거예요. 1762년 사도세자를 창경궁 앞에 문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. 문정전 앞마당에 처음에는 자결을 명했다가 결국 신하들이 뜯어말리고 해서 이 영조가 이제 결국은 바깥 소주방에서 그 준비했던 뒤주에 가두어서 아들을 죽이게 되는 8일 만에 죽게 됩니다. 그리고 이 1762년이 임오년이어서 임오화변 이렇게 불러요. 바로 우리 임오년에 일어났던 또 중요한 역사적 사건, 그 120년 뒤인 1882년 임오군란, 그리고 거기서 또 플러스 120년 하면 2002년 임오 월드컵까지 임오년에는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. 사실 사도세자는 참 영조가 이뻐했던 아들이었어요. 원래 1728년 영조의 첫 아들이 태어나요. 효장세자라고. 근데 이 효장세자가 10살의 나이로 죽게 되고 8년 가까이 그 아들이 없다가 1735년 영조가 42살에 낳은 아들이에요. 완전히 늦둥이 아들이에요. 그 당시로 치면, 요즘으로 치면 별로 명함도 못 내밀어요. 요즘은 한 60 정도 나야 아 우리 늦둥이다 이런 정도 말할 수 있지 않나요? 근데 그때는 42살이면 정말 늦둥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이제 이뻐해가지고 영조가 책도 만들어서 사도세자한테 보내주고 막 아주 공을 들이는데, 이 영조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 사도세자는 너무 뭔가 이렇게 좀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치밀하지도 못하고,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영조의 실망을 안게 되고. 이 책은 애비가 밤잠을 설쳐가며 너를 위해 직접 만든 책이 아니더냐. 이조차 외우지 못한다면 장차 네가 무슨 공부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. 너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드니? 한두 번 듭니다. 뭐? 특히나 이제 15살에 사도세자를 대리청장을 하게 돼요. 그 당시에 영조도 자신이 그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상당히 고령이었으니까. 그런데 이 대리청장 하면서 더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. 사도세자는 대리청장 할 때마다 영조한테 정말 야단 맞고 구박받는 게 일과가 돼버리는 거예요. 항상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. 화가 나고 이러면 화풀이 대상으로 궁녀라든가 뇌관도 막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한중록 기록에 보면 이 사도세자가 거의 광증, 정신병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회고를 해요. 6, 7년간 그 병, 결국 이거는 광증, 정신병이죠. 극히 심한 때도 있었고 진정될 때도 있었다. 그리고 이제 이 사도세자가 특히 심하게 걸렸던 병이, 영화 사도에도 그 장면 잠깐 나오는데요. 왕실의 옷을 의대라고 하는데 의대증, 옷을 제대로 못 입는 병에 걸려요.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아버지 영조를 만나려면 왕이니까 옷을 갖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옷 갖춰 입을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. 이 바보 같은 놈, 이것도 못했냐, 이것 다시 해와. 옷을 못 입어. 나는 옷만 입었다 그러면 깨진다,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서, 그래서 이 옷을 준비한 내관들이 이제 사도세자한테 옷을 갖다 주면 겁이 나니까 딴 거 가져와, 딴 거 가져와. 이제 더 이상 준비된 옷이 없습니다. 이러면 또 죽여버려. 그래서 실제 여러 자료를 보면 사도세자가 거의 100여 명 죽였다 그래요. 이게 실제. 그러다 보니까 이 영조 입장에서는 저 광증을 멈출 사람은 나밖에 없다,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장면, 저 영화 사도에서도 상당히 이건 고증에 충실했던 부분인데, 영조가 이제 정성왕후의 무덤인 홍릉을 이제 참배하러 가던 날, 사도세자도 되게 스트레스예요. 보통 이제 왕릉을 참배하러 가면 그 아들을 데려가는데 영조는 사도세자를 데려가지 않아요. 이 사도세자가 스트레스 쌓이니까 바로 이 화원옹주, 누이는 또 되게 이뻐했단 말이죠. 영조가 누이한테 요즘으로 치면 좀 부탁을 해서 나 좀 저기 아버지가 가실 때 좀 데려가게 해달라. 뭐 딸은 또 이뻐했다 그러잖아요. 막 하니까 영조가 그러면 뭐 그냥 그럼 오늘은 너 따라오너라,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
정말 이거 기록에 나옵니다. 그날 비가 내려요. 그러니까 영조가 막 크게 화내면서 니 때문에 막 비 오지 않느냐.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 정말 죽을 지경 아닌가요? 한중록 기록 같은 데 보면 앞에서 영조가 또 금주령을 내렸다 그랬죠. 금주령 내리고 이럴 때 또 사도세자가 또 술을 마셨다라는 거. 근데 이 사도세자가 억울한 게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영조가 너 술 마셨지 이러니까 하도 이 영조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마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도세자한테 술 뭐 이렇게 갖다 준 궁녀도 막 그 벌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정말 그 한중록이라든가 여러 자료 보면 참 두 부자 엄청납니다. 그러다가 결국은 1762년도 사도세자가 죽기 직전에 평안도를 몰래 다녀온 게 발각이 되고 이런 것이 더해져서 마침내 영조가 결단을 하죠. 1762년 바로 윤 5월에 사도세자를 창경궁 휘령전, 이때는 문정전이 휘령전으로 활용이 됐는데 정성왕후의 혼전을 모셔서 그 문정전 이름을 잠깐 휘령전으로 바꿨고 이때 영조가 어떤 논리를 펴느냐면 정성왕후도 너 잡아오라 그런다 뭐 이런 식이에요. 영화 사도에도 딱 나옵니다. 이 영조 역할을 맡은 송강호 씨가 자결하라고 칼을 쫙 던져주는 장면이 있어요. 보셨나요? 딱 기억하시죠? 자결하라. 제가 나중에 이제 이준익 그 영화 만든 감독하고 직접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. 그때 자기도 그 송강호 씨가 NG 낼 줄 알았는데 그 너무 잘 던져가지고 그 NG 없이 바로 이제 그 유아인 씨한테 갔다 뭐 이런 그 뒷이야기도 들었는데 처음에는 칼을 던져줘요. 근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막 반대하고 이러니까 영조가 뒤주를 가져오게 해라 해서 결국 뒤주를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뒤주는 잠금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일부 기록에 보면 직접 영조가 그 뚜껑에다가 못질까지 했다, 못 빠져나오게. 그래서 이 사도세자는 결국 그 윤노월이면 좀 여름이에요. 거의 여름에 그 더위 속에서 8일 만에 2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되고 이 현장을 사실 정조가 지켜봐요. 정조가 그 당시 나이 11살이었고 그래서 이 정조는 되게 힘든 상황이 되겠죠. 왜냐하면은 이 영조에게는 사도세자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러고 또 영조는 사도세자를 이렇게 죽이면서 이 일을 절대 거론하지 말 것을 언명을 해요. 그런데 이때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크게 양대 정파로 갈리게 되는데 벽파들은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하면서 영조의 처분이 옳았다 이런 입장이라면 시파들은 그래도 좀 이건 좀 억울한 죽음이다. 사도세자를 좀 동정하는 이 시파들은 주로 남인 쪽이 많았고 노론 세력들은 다수가 벽파였고 이때는 영조대 집권 세력이 노론이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노론 세력을 중심으로 정조의 즉위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다는 거죠. 이걸 역시 영화로 만든 게 예전에 그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바로 이런 장면을 영화화한 것입니다. 결국 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조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었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워낙 영조의 신뢰를 많이 받아요. 그리고 이때 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해경궁 홍씨가 결국은 바로 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아들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영조에 대해서 결국 우리 남편이 광증이 있어 그런 거고 그 아버님의 처분이 옳았다.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남편을 죽인 또 그런 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시아버지한테 결국 아들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해경호 홍씨가 철저하게 아버님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영조가 창경궁에다가 가효당, 정말 효성스러움이 아름다운 그런 나의 며느리다라는 그런 집까지 지어주면서 이 해경호 홍씨의 대한 신뢰가 결국 정조에 대한 신뢰도 이어졌고 또 어린 정조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사도세자하고의 느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. 되게 똘똘하고 정말 이 할아버지한테 잘 이렇게 따르는 이 영조가 결국 후계자 정조를 왕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런 바탕에는 정조의 어떤 능력과 더불어 해경호 홍씨의 어떤 안목이 큰 작용을 했다라는 거. 그리고 훗날 정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하면서 아버지 복권운동을 펼쳐 나갔던 것이죠.